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전체 리뷰 및 기말고사에 대한 학원 이용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뭐 아직 시험이 안 끝난 학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1학기 중간고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뭐 다른 과목까지 다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알 수는 없고 수학은 어느 정도 시험지를 다 받아봐서 저도 한번 풀어보고 작년 시험지랑 비교해 보면서 또 이제 수능 모의고사랑 또 비교를 해보면서 분석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서초 강남 지역에 1학기 1, 2학년 중간고사 수학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조로 출제가 되었는가? 이제 수학 과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예전보다 킬러보다는 이 킬러 문제보다는 이 준킬러 문항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 이제 이 문제를 읽어보고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거의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문항수가 늘어났습니다. 보통 20문제에서 22문제 정도 보던 학교들이 22문제에서 26문제 정도로 문항수가 많게는 2문제에서 4문제 이상 늘어났다고. 그래서 50분이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이제 빡빡하게 느껴지는, 한 번에 바로바로 풀리는 문제가 없으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시험에 우리가 올해 이런 시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잘하는 친구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주구장창 심화 문제만 푸는 게 이제 과연 이제 문제가 없을까 이제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킬러가 나오는 시험이 아닌데 물론 어려운 문제도 풀어야 되지만 밸런스에 맞춰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서술형, 그렇지 않은 거, 단답형, 뭐 객관식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에 맞춰서 속도감 있게 풀고 시험도 뭐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편집한 시험이 아닌 실제 학교 시험지로 연습하는 게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심화 문제 풀이하고 막 공부하고 그러는데 제가 요번 이제 시험지를 보고 1, 2학년 시험지를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수상, 수원, 확통, 기하, 그 다음에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를 같이 봤으니까 수투 이제 그런 시험지를 봤을 때 그렇게 막 킬러 문제를 막 엄청나게 많이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각각의 학교들에서 1등급 컷들이 이제 선생님 이야기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시험지를 취합을 해서 점수를 매겨 보니까 이제 뭐 각 학교에서 제일 어렵다는 그 한두 문제가 이제 뭐 1등급 뭐 그 두 문제를 틀렸을 때 이제 점수가 뭐 92점이다. 뭐 91점이다. 그럼 보통 등급 컷은 한 88점 정도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등급 컷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늘상 이야기하지만 올해 시험 기조는 준킬러의 문제를 많이 풀고 시간 내에 실수 없는 연습을 많이 하고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실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등급에 영향은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이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연습을 하려면 주구장창 심한 문제만 푸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밸런스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주구장창 심한 문제만 풀겠지만요. 그렇게 크게 도움이나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앞으로의 그러면 학원 이용 가이드는 기말고사부터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학원은
공부를 하는 곳인가요? 수업을 듣는 곳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대부분의 이제 유명하다는 대형 학원들이 이제 제가 조그마한 개별 수업 학원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유명하다는 대형 학원들이 이제 대부분 칠판 수업을 합니다.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3시간 반에서 4시간 동안 문제 풀고 시험 보고 이제 그런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희 학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 하면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이 오면은 50분이라는 시간에 맞춰서 서술형 쓰는 연습까지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그 시험 본 거 오답하고 숙제해 온 거 오답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계속해서 문제 풀면서 이제 질문하고 해설이랑 내가 풀어준 거랑 이제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자체가 온전히 자기가 공부하는, 자기가 문제 풀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것 같으면 집에서 공부하지, 못하러 학원에 가서 공부하냐.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아이가 집에서 문제를 풀고 모르는 문제를 별표를 쳐와서 학원에 와서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물론 그렇게 숙제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 학원에서 제가 상주에서 있는 그 학원에서 문제 푸는 시간이 굉장히 귀하고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제가 감시하는 하에 집중력 있게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효율이 올라갈 뿐더러 모르는 문제를 바로 그 감성과 그 생각과 그 사고력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해설을 듣고 바로 내가 모르는 문제를 바로 듣고 그거를 내가 틀린 방향으로 갔던 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칠 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숙제를 해오고 숙제에서 별표를 쳤을 때 다시 학원에 와서 내가 왜 이거를 별표를 쳤지? 이거를 어떻게 풀었는데 별표를 쳤지라고 생각하는 거 생각하면서 질문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그러면 학원에 가서 심화 문제 풀이를 3시간, 4시간 동안 들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공부하는 시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집에 가서 6시간, 7시간 그 풀이를 보고 왜 이렇게 풀었지?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은 뭐지? 그러면서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6시간, 7시간 공부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어. 내가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런데 공부는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수업만 들은 겁니다. 네. 또 하나,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니면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학원에 가서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야 돼.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해설이 없는 자료, 과연 합당한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자체 교재를 나누어 주는데 해설이 없는 이제 그냥 답만 적혀져 있는 거를 나누어 준다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어요? 네? 해설이 있어야죠. 해설이 있어야 아이가 그 해설을 보고 이제 그 해설에 따라서 문제도 풀어보고 이제 선생님 설명도 들어보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죠. 이제 제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문제에 대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내가 풀어주고 이 풀어준 문제랑 해설이랑 내용이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지 해설풀이랑 내 풀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어느 풀이가 더 네가 봤을 때 합당한지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꼭 아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더 효율적인 풀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해설이 없어. 뭘 가지고 공부를 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죠? 해설을 안 주는 거는 왜 그럴까? 뭐 선생님들이 그 해설대로 풀어줘야 되니까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과목에 대한 균형이 잘 잡혀 있는가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학 학원을 간다, 영어 학원을 간다, 국어 학원을 간다, 수학 학원을 간다. 그러면 과학 학원 선생님은 목적은 과학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대학을 잘 가고 못 가고는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뭐 그 선생님들이 반발할 수 있지만 그 선생님 입장에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학 1등급 받고 다른 거 다 5등급 받아서 대학을 못 가도 이 선생님의 목적과 이제 그 이 선생님의 그 의미는 과학을 1등급 받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 과목만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엄청나게 줘요. 제가 아이들한테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를 해요. 막 10년치 자료를 막 줍니다. 이제 과학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 안에서 문제가 적중률이 떨어지면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근데 과연 그거를 우리가 다 공부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공부는 할 수 있겠죠. 다른 과목 공부를 안 하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학교 수업을 잘 들으면서 취해야 될 거와 취하지 말아야 될 거. 과목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원은 공부하는 곳인가요? 수업 듣는 곳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늘 고민을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공부 잘하는 이제 친구들은 수업을 들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 있죠. 정말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는 남이 풀어주는 걸 봐야 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용도 모르니까. 근데 상위권 친구들, 중상위권 친구들, 중위권 친구들이 개념을 모르거나 내용을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풀면서 실수와 오답을 줄이고 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업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 공부를, 나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현재 나의 아이는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선행, 심화, 경시? 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 아이는 어떻게 키워요? 그렇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유튜브 찍는 그런 대로 이제 아이를 키우시나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키웁니다. 저희 아이는 선행을 한 학기에서 빠르면 1년 정도 하고 있어요. 수학은 저희 아내가 가르칩니다. 네, 저랑 이제 상의를 해서 아내가 가르쳐요. 제가 수학 학원을 하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는 건 좀 그래서 네, 영어는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많이 놉니다. 10시 전에 자고 7시 전에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뭐 학원에서 영어 단어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뭐 받아쓰기 시험을 보거나 그러면 그 아침에 일어나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시험 준비를 하는 거. 그 정도. 그리고 이제 학교 후에 아내랑 이제 과목 공부하는 거. 그 정도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학원, 영어 학원 일주일에 2번, 줄넘기 학원 일주일에 3번 가는 거. 하루에 공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학원을 하잖아요. 강남에서 학원을 해요. 저 수학 전공자입니다. 석사까지 했어요. 네. 누구보다도 수학에 대해서는 자신 있고 수학도 잘했고 또 많은 학생들의 케이스를 가르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저에게도 동네 엄마들이 와서 제가 학원을 하는지 알면서도 막 저희 아내한테 조언을 해요. 선행해야 돼. 경시해야 돼. 그러면서 필요 없습니다. 선행이요?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서 머리가 트여지면 할 수 있어요. 초등 최상이 못 풀면 풀리지 마세요. 아직 머리가 안 튀어서 그래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최상이 선행하면 선행 개념 쓰면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그럼 선행 배우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거 왜 머리가 안 트인 아이 굳이 해야 돼요?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시켜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아이들, 공부 잘하는 전교권 탑권을 찍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학원에서 수학 학원이지만 저희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이 기조로 저를 믿고 따라오는 저와 같이 대입까지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조대로 가르칩니다. 어떤 기조냐? 무조건 선행이 우선은 아니에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국어나 영어를 많이 해놓는 게 수학 선행 심화를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두 번째,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학을 언제 했을 때 제일 효과적이냐라고 물어보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이후 그때 했었던 내용이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했었던 내용보다 가장 흡수력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많아요. 시간이 없지 않아요. 아이가 집중을 안 하는 거죠. 학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중간고사 리뷰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나중에 따로 찍어서 이 학원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어떻게 학원을 잘 다녀야 되는지, 어떤 친구들이 학원을 다녔을 때 효과가 있고 어떤 친구들이 학원을 다녔을 때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